먼저 우리 공단이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서 1989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 사업과 스포츠 산업을 육성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요 역할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주요 사업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약 1,500명의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준정부기관에서 1위를 하면서 경영평가 A등급을 받은 작지만 강한 기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을 보시면은 이렇게 6가지 분야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스포츠 복지 사업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국민 체력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인들이 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인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어떤 기술 보호 그리고 창업기업 지원 등을 통해서 스포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스포츠 산업 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실 만한 게 스포츠 토토 그리고 경륜, 경정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림픽공원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기념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올림픽 정신을 국민들께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스포츠 정책 등 연구라는 것이 있는데, 공단 조직에 보시면 1원이라고 있는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라는 곳이 공단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박사님들이 우리 체육진흥을 위해서 그런 미래 방향들을 설정하고 연구하는데 또 매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그 RP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공단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했는지 좀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AI를 활용해서 어떤 AI 승자 예측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라이트한 유저들이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매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AI를 적용한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요즘에 모바일로 자격증 서비스 같은 걸 연계를 많이 하는데, 공단에서도 자격증을 여러 개를 이제 발급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네이버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 이곳 가까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올림픽공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올림픽공원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저 화면을 보시면 80% 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심공원들은 그 도심보다 미세먼지 저감률이 약 30% 이상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송파구 국가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나쁨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지만, 위에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원은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궁금하신 분들은 올림픽공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원 가이드에 공원 미세먼지 정보를 누르시면은 해당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반영형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검색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그 한국의 경영대상 디지털 혁신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공공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도 공적 기술서 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업무도 사실은 제가 수행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공단의 여러 사례들을 수집을 하고 또 그런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3번에 보시면 업무 자동화, 스마트워크 시스템 등의 구축 사업을 통한 디지털 혁신 구체화, 다 제가 한 사업들입니다. 다 제가 했기 때문에 사실 작성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했고,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디지털 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제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에 발맞춰서 공단도 나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업무 자동화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입사원 때 아마 뭐 RPA 도입을 한다고 회의 시간에 계속 RPA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팀장님이 왜 자꾸 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지금 담당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줬기 때문에 RPA라는 녀석이 참 고마운 녀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시범사업, 1단계 사업, 그리고 2단계 사업까지 해서 총 한 15개 정도의 과제를 수행을 했고, 올해 3단계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3가지 정도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보조금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업무 담당자들이 이나라도움이라는 사이트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아무래도 행정 절차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공단 내부 정보 시스템에도 똑같은 절차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요구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 이나라도움에서 하는 절차를 조금 간소화할 수 있도록 공단 내부 정보 시스템에서는 결의서를 자동으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RPA로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4개 보조금 사업에서 해당 그 과제를 사용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 보조금 사업에서 담당자들이 이 과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보조금이 24년 보조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사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곧 출격을 앞둔 과제입니다. 이 공단에서는 체육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일련의 사유들로 행정처분이 발생을 했을 때 등기로 이걸 통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이기 때문에 반기의 마지막이라서 곧 통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 담당자가 저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에 접속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대상자를 검색을 하고 주소를 체크한 이후에 또 우편번호까지 체크를 해서 등기를 보내야 합니다. 사실 이 업무가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과장님은 어깨에 물이 차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셨고, 최근에 또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또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로봇이 대신 해주게 되면서 어떤 업무의 시간도 현격하게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 업무 담당자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기금 조성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경륜 경정 사업이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중요한 게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사이트들을 색출을 하고 그런 사이트들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륜이나 경정, 경마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구글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불법 사이트들을 목록화해가지고 담당자들에게 두게 되면 그 담당자들은 확인을 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고 그 사이트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게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런 스팸 문자 리스트들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로봇이 그 키워드별로 분류를 해주면 담당자들은 그 URL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다라고 확인이 되면 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해서 차단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담당자 3명이 계속 그런 사이트들을 확인하면서 반복적인 작업들을 하게 됐었는데, RPA 도입으로 굉장히 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첫 문장이 사실은 저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제를 찾기 위해서 여기 뭐 경평에 반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과제를 발굴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직원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현업부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허준이라는 옛날 드라마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허준이 과거를 보러 갈 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듯이 제가 현업부서를 방문하면 이거 고쳐달라, 이 시스템 합쳐달라, 이런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RPA와는 별개의 일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한의학에는 옛날에 1침, 2뜸, 3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뜸과 침이 없었습니다. 고작 가지고 있는 거라곤 RPA라는 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침수를 행할 수도 없었고 뜸을 떠줄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야기들을 듣는 와중에 생각을 한 것은 어떤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아예 없애거나 그런 절차를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즉 어떤 침이나 뜸을 놓는 게 아니라 어떤 물을 바꾸거나 좀 더 자주 씻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병을 낫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RPA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RPA를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업무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표준화 수준이 제고되고,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이 된다라는 깊은 뜻을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은, 윗분들은 좀 싫어하시겠지만 RPA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사실 그렇게 현업부서를 돌아다니다 보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로봇은 지치지도 않고 밤새도록 일을 해? 라는 이런 귀여운 표현부터 RPA가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뭐 주말에 일을 했어야 됐는데 이거를 로봇이 대신해 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의 업무 담당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이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족도가 있었을 때 RPA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은 무릇 이 담당자라고 하면은 앞에 발표를 하셨던 분들처럼 몇만 시간 절감을 했고, 그리고 뭔가 좀 정제된 언어로 성과를 얘기하고 정량적인 성과들을 딱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담당자여야 할 텐데, 고작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동력으로 삼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런 담당자를 믿고 또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